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지금 2017년 10월 17일이고 6시 21분입니다. 어제 방송했던 내용 중에 이제 고객분들이랑 다시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좀 이해가 좀 간다 하지만 좀 정리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 아예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어제는 좀 디테일한 그림보다는 좀 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연장선상에서 어떤 매도와 어떤 매수의 어떤 저희의 원칙을 2편으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아마 오늘 보면 오늘로써 아마 웬만한 궁금증들은 다 해결되실 거라고 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도와 매수 이 순간 있잖아요. 어떤 좋은 종목을 고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그 종목 안에서 그런 좋은 종목들의 어떤 풀을 만들고 그런 종목들 안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지금은 이 세 번째 과정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좋은 종목과 어떤 풀이란 건 당연히 기본 전제를 하는 거고, 그리고 보면 차트를 꼭 봐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는 것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최대한 생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더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그런 나름 논리나 근거들도 있긴 한데요. 특히 이제 제가 가장 자세히 보는 주간 차트에서 어떤 고점의 징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방식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다음에 또 설명드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질 거고, 최소한 최소한의 것만 좀 보자라는 개념으로 좀 단순화하고 심플화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을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은 저도 들고, 하지만 저희 원칙은 최대한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그 원칙을 만드는 과정은 좀 복잡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결과물은 좀 간단한 방식이었고,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어떤 부호, 이 워렌 버핏은 차트를 안 보고 장기 투자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96년도에 처음으로 봤던 책이 워렌 버핏이고, 제가 워렌 버핏이 한참을 빠져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워렌 버핏은 그 누구보다 많이 안다라고 자부하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도 저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단기 매매를 차트를 안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워렌 버핏이 처음 시작할 때, 주식을 처음 할 때는 차티스트처럼 차트에 깊게 빠져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 역시도 그랬고, 그리고 워렌 버핏은 회사를 어떤 소유하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의 관점과 어떤 아예 그 회사의 지분을 M&A에서 다 사버려 가지고 아예 그 회사를 그냥 어떤 경영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차트보다도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의 어떤 현금 흐름에서 나온 자산으로 계속 자산을 증식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는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트레이딩의 입장이 더 가깝고, 그리고 그 워렌 버핏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이라고 봐야겠죠. 워렌 버핏이 소유하고 있는 몇 개의 기업을 뺀 나머지, 제가 예전에 워렌 버핏에 보면은 그 주주서한이라고 하는 그 편지들을 쭉 보다 보면 거기에
쭉 나옵니다. 어떤 종목들이 현재 어느 정도로 뭐 주가 수익이 변했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리스트업이 돼서 나오는데 그것들을 쭉 모아서 저도 분석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소유한 몇 가지의 그러니까 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거의 주인인 그런 회사들 뺀 나머지의 종목들은 3년에서 5년 안에 거의 매수 매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차트로 해서 보면 기가 막히게 삽니다. 기가 막히게 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워렌 버핏이 차트를 예를 들어서 뭐 안 봐도 될 정도로 꿰고 있으니까 보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 같은 하수들의 입장에서는 볼 건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저것 최대한 봐서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렇죠? 저희는 워렌 버핏이 아니에요. 워렌 버핏처럼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한 주식을 볼 때 그 회사의 거의 상장 초기 때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그 사업 보고서를 다 읽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역사를 꿰뚫고 갑니다. 그죠? 그런 과정 안에서 지금 회사의 위치,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갈지 이런 것들은 그 워렌 버핏이 한 그 60년 이상 주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경륜에서 나오는 것이지 저희 같이 10년, 20년 정도 그것도 어 이렇게 고수가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차트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답변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 그 실전적인 사례를 좀 들기 전에 실전적인 사례는 제가 의미대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펴서 이제 할 거고요. 그 전에 시장을 보면 현재 코스피는 오늘도 역시 신고가를 한번 냈죠. 오늘도 한번 신고가를 내긴 했는데 어, 거래량은 좀 줄어들면서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아직은 약세의 어떤 징후가 없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의 랠리가 아직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약세 징후는 없다. 그러니까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고 할지 그 어떤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조금 지저분합니다. 현재 아주 지저분한 상태이고 지금 중간중간에 이런 분산들은 조금씩 보이는데 오늘은 좀 의미 있는 좀 상승을 나왔죠. 뭐 비록 뭐 이 종목 하나가 코스닥에서의 한 종목에 의한 어떤 상승일지라도 지수가 일단은 상승을 거래량을 실으면서 좀 했다라는 거는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어놨던 이 정도의 언저리까지 한번 돌파할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언저리까지는 일단은 갈 거라고 보고 이 언저리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볼 때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 번에 돌파해서 이렇게 가진 않죠. 혹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죠? 두 번째, 넘었다가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혹은 빠지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그죠?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도 보면 이 고점 라인에서 보면 한 하루에서 3일 정도의 테스트 기간이 있었거든요, 테스트 기간. 그러니까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는 테스트 기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이 아니죠. 이 어떤 저항이라고 심리적인 저항 때 이 위치를 만약에 돌파하든 뭐든 테스트하든 간에 이 구간에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떨어지지 않고 버틴다면 코스닥은 한번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월간 차트 상에서 봤을 때
최근 뭐 한 1, 20년 정도는 코스닥이 10월에 그렇게 좋았던 적은 많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차트로 보면, 아이고, 너무 월간 차트입니다. 코스닥의 월간 차트로 보면 10월 달, 그쵸? 10월 달, 여기, 요 선이 10월 달, 2015년도도 10월 달, 2016년도에도 10월 달, 다 음봉이 나오고 있죠. 2013년도에도 10월 달, 2012년도에도 10월 달, 다 음봉. 2011년도의 10월 달은 양봉이 한번 바닥에서 쭉 올라왔네요. 한번. 2010년도에 10월 달은 상승. 2019년도에 10월 달은 음봉.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뭐, 그쵸?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그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는 코스닥에서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들 있잖아요. 어떤 배당에 대한 이슈들, 그쵸? 그런 세금 관련한 이슈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이 어떤 과거에 이런 안 좋았던 모습들을 극복할지 좀 여부는 일간 차트상에 봤을 때 이 저항대를 지금이 10월 1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주 정도 남았겠죠. 2주 반 정도. 2주 반 정도가 이 구간에서 버텨서 올라간다면 재차 상승을 좀 기대해 보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10월 달은 코스닥은 좋지 않겠구나 정도로 한번 좀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 지수는 종목과 보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시장은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저희 일단 포트폴리오 저희 회원분들한테 일단 이야기 먼저 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떤 다섯 종목이 있잖아요. 그죠? 정책주에는 종목을 저희가 현재 세 종목을 추천했었고 개인마다 이 셋 중에 한 종목을 아마 보유한 분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수주 얘는 두 종목을 선택했고 이거는 비중을 조금씩 실어서 둘 다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약주가 있죠. 제약주도 두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게임주가 하나 있죠. 게임주는 그 대장주 한 종목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종목의 비중을 투자자에서는 20%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 종목, 한 그룹이 없어요. 지금 현재. 요거는 저희가 최근에 2차 전지라든지 IT 쪽을 물량을 완전 매도를 하면서 비어 있는 곳인데 요거에 대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요거를 지금 금융주 쪽도 괜찮고 혹은 음식료 쪽도 펀더멘탈적으로는 안전한 위치이고 그리고 최근에 좀 괜찮은 화장품도 다시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떤 이 강력한 삼성전자의 그죠? 어떤 독주로 인한 어떤 삼성 그룹 전반에 관한 어떤 지분 관련한 상승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삼성 종목들도 오르고 있어요. 삼성그룹주 요 한 네 개 정도 혹은 어떤 개별주를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 정도 안에서 한 어떤 무언가의 관심 종목을 몇 개를 보고 있습니다. 몇 개를 보고 있고 이 안에서 지금 실적을 웬만하면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라도 완전 좀 안전한 타이밍이 나오면 매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한 네 그룹을 매수했고 플러스 한 개의 그룹은 아직 매수가 안 된 상태이고 여기에 지금 총 평균의 그 주식 비중은 투자 자산 대비해서
한 40에서 50% 사이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객들의 그 평균이.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비중을 조금 더 싣고 이 비중 못 실었던 거에서 조금 더 실으면 아마 한 7에서 80% 정도의 비중은 실을 것 같아요. 실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 많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불안해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주식이 많이 없는 거에 대한 불안함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 많은데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어닝 시즌 때문에 조금 속도를 조금 느슨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비중을 다 채울 겁니다. 예, 채워서 갈 거고 조건은 코스피 지수가 이 상승세를 꺾지 않는다라는 조건 내서입니다. 코스피가 계속 추가적으로 지금 요런 모습 있죠? 지금 요런 모습이 한 이 정도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만큼 갔듯이 여기서도 앞으로 쭉 이런 추세가 나온다면 비중이 한 80%, 90% 이상 찰 겁니다. 그렇게 차고 나서 쭉 가는 거니까요. 시장에 따라 비중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꺾이는데 비중을 늘릴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될 때 비중을 늘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시장이 여기 약세에서 강세로 갈 때 비중이 늘고 다시 비중이 줄고 다시 비중을 늘리고 비중을 줄이고 비중을 늘리고 이 시장 흐름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주식을 100%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심리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거의 저는 확신합니다. 주식 100% 들고 있으면 심리가 제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저 역시 그랬었고 이거는 제가 살기 위해서 선택한 방식입니다. 심리에서 이겨야지만 주식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심리에서 지면 매도가 안 됩니다. 매도가. 매수도 서툴러지고 많아지고. 그래서 비중에 대한 어떤 궁금증은 시장의 지수로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인 건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이제는 어제에 이어서 매도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매도할 때 제가 지금 이거 월간 차트를 펴놓은 거예요. 월간 차트를 펴놓은 이유는 월간 차트부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해드렸던 이야기를 잠깐 좀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거는 1번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이제 골라 놓는 거게 되겠죠. 실적이 좋은 거. 저는 과거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무작위로 그러니까 앞으로의 ROE라든지 EPS를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쯤에는 어떻게 봤었냐면 무조건 영업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적어도 15% 이상 되는 회사들 안에서만 매매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만의 원칙인 거예요.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15% 정도 이상 되는 종목 안에서만 매매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종목들이 월간 차트 어떤 기준을 넘어갈 때 매매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방식으로 온 건데 가장 기초는 항상 실적이 되는 종목 안에서 트레이딩 해도 하자라는 거고 물려도 물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적이 되는 종목들 안에서도 대장주로 하자라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적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거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어제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던 그 ROE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신다라는 몇 분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이거는 제가 뭐 내일이라도 해서 ROE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무조건 차트를 보고 매매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코스피 코스닥 전체 종목해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최고의 실적과 미래에도 성장성이 실적도 담보되는 종목들을 고르면 보통 시장이 아주 강세장일 때는 종목이 한 200개 정도가 나오고요. 시장이 좀 약할 때는 한 50개 미만으로 나와요, 종목들이. 그러면 그 종목들로 계속 보는 거고 3분기, 3개월마다 실적이 발표될 때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못할 거면 전업 투자자는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볼 때 그 다음 원칙은 어떤 종목이든 매수하는 즉시 20%에서 매수가 대비해서 한 30% 정도 이상의 수익권이다라고 하면 한 95% 정도에 되는 대부분의 종목은 이익 실현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5% 정도 이 예외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했죠. 이 예외라는 종목은 당연히 내년에도 실적과 ROE, EPS 성장이 가속도가 붙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했을 때 한 2에서 4주 안에 20에서 30% 정도의 어떤 강력한 수익이 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6개월 이상 보유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런 특이한 케이스의 종목들 뺀 나머지는 이익 실현을 해도 좋고 혹은 트레일링 스탑으로 계속 이제 손절매를 올려가면서 따라가면서 매도를 하는 방식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뭐 샹드리에라고 하죠. 고점 대비해서 뭐 10%, 15% 정도를 정해서 고점 대비해서 빠지면 뭐 매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월간 차트에서 일단은 월간 차트를 보자라는 거예요. 월간 차트를 보자라는 거고 제가 어제 월간 차트를 볼 때 월간 차트에서 10개월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사자라고 했었고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오늘은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월간 차트에서 10개월 이동평균선을 깰 때가 많다. 이걸 어떻게 분간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의 원칙은 실적을 보고 한다라고 했거든요. 실적이 강력하면 그 돌파를 믿자라고 했는 건데 거기에 하나 더 조금 안전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이게 스토캐스틱이거든요. 월간 스토캐스틱에 그걸 하나 참고하자. 월간 스토캐스틱을 50% 라인대를 돌파하는 것들. 그러니까 요 두 가지에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 역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것들을 다 생략하고 그래도 중요하다라고만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간차 그 다음은 월간을 보고 주간을 보는데 주간에서는 거래량을 반드시 확인하자. 그렇죠? 그리고 주간 차트 안에서 10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좀 보자. 그 다음에 일간 차트에서 볼 때는 잠시만요. 예, 일간 차트에서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일간 차트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을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거래량 어떤 수급들 요런 원칙을 가지고 그냥 이제는 종목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다만 이렇게 해볼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수 매도하는 방식은 수없이 많아요. 아주 수없이 많은 매수 매도 방식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겁니다. 선택한 건데 이 선택하는 기준이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테스트, 미국 시장에서의 강세장과 약세장일 때의 어떤 고수들의 방법들, 어떤 구루들의 방법들을 하나씩 테스트해 본 결과 가장 강력했던 방식을 택한 거고 그 택한 방식을 한국 시장에 제가 예전에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테스트를 했을 때 한국 시장에서 또 같은 통계를 갖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의 방식을 고른 겁니다. 고른 거고
여기에는 좀 다양한 것들이 좀 섞여 있겠지만 최대한 심플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방식은 많습니다. 이런 방식, 이런 방식, 이런 방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무언가들이 틀리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매하는 방식이 지금 다를 뿐이다라는 거고 선택은 자유입니다. 매매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죠. 어떤 고객들이 증권 방송에 보면 어떤 종목을 얼마에 매수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가끔 어떤 전문가들은 크게 나무라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들을.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뭐라 할까요? 뭐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왜냐면 매수하는 방식은 서로 다른 거예요. 증권 전문가가 매수하는 방식이 있고 개인 투자자가 매매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그게 너는 틀렸다. 왜 거기서 매수했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예요. 지나고 났더니 그런 거예요. 그 당시 때는 모른다라는 거고, 하지만 원칙만을 정하자라는 거고, 제가 일례로 테스트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제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테스트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일간 차트라고 하면 제가 한 2000년도 그죠 후반 정도 때 이게 때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언저리 때 어느 정도 제가 약간 조금 이게 조금 집중을 했었냐면 도대체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간차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를 어떤 테스트를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걸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했냐면 1년 단위로 끊습니다. 그러니까 99년, 뭐 2000년, 2001년 쭉 나열합니다. 1년 단위로 끊어서 이 1년 단위로 이제 테스트를 하거든요. 이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 이동평균선 5일부터 깝니다. 5일 평균선, 6일 이동평균선, 7일 이동평균선, 8일 이동평균선, 9일 이동평균선, 10일부터 쭉 200일까지를 다 테스트 했었습니다. 혼자 하다가 나중에는 그 같이 어떤 주식을 공부를 하는 어떤 선후배들과 같이 좀 많이 모여서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가 컴맹이었기 때문에 어떤 좀 노가다 방식으로 했죠. 만약에 컴퓨터를 잘하는 어떤 통계학계 밝은 컴퓨터를 전공하는 쪽 사람들이 있었으면 좀 빨랐을 텐데 후반에는 그런 친구들이 들어와서 좀 도와주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2000년도 초기 때 시장에서는 40일 이동평균선과 180일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잘 맞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2010년 넘어가서부터는 60일 이동평균선이 꽤 잘 맞았던 시기도 있었고, 그때마다 이동평균선의 어떤 무언가들은 좀 달라졌었거든요. 좋았던 적, 안 좋았던 적. 어떤 이동평균선과 잘 맞고 안 맞고. 근데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이동평균선을 쓰는 분들이 나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써.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종목마다 어떤 그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이동평균선의 흐름과 어떤 같이 호흡을 맞추려면 좀 변화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했을 때 저희가 봤던 200일 이동평균선, 5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조금 예외고 10일 이동평균선 요 세 가지의 이동평균선이 가장 통계적으로 안전하게 가장 잘 맞았다라는 거고 이거는 상승장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은 하락장에서 에 조금 호흡을 볼 때 20일 이동평균선을 좀 가장 잘 활용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런 네 가지 이동평균선을 일간 차트에는 깔아 놓는 게 가장 좋고 일간 차트에는 주간 차트에는 40주 이동평균선, 10주 이동평균선을 깔면 될 거고 월간 차트는 10개월의 이동평균선을 깔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세팅은 요렇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아까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일단 중요한 거는 월간 차트를 보는 거고
어제 실적을 많이 봤으니까 오늘 일단 그냥 바로 그냥 그때 한번 볼게요. 일단은 그래서 종목을 어떻게 봐볼까요? 아, 예를 들어서 특징주? 이걸 이렇게 보면 좀 그렇겠네요, 그렇죠? 관심주. 관심주 말고 코스피 종목을 한번 볼게요. 그냥 코스피 그냥 1번으로 해가지고 시가총액대로 시가총액대로 한번 그냥 쭉 나열한 거를 한번 볼게요. 이거를 월간 차트로 그냥 한번 보는 거죠. 뭐 그죠? 이거를 쭉 흔들다가 아무거나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쭉 보다가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이 나왔네요. 예를 들어서 두산중공업 그러니까 제가 좀 지금 저가 제 자신 지금 되게 유치했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누가 의심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산중공업의 실적을 일단 보면 자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면 ROE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ROE를 보면 16년도 ROE가 바닥, 17년도에 ROE가 증가, 18년도에 ROE 증가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걸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4, 2, 5, 6 그죠? 마이너스 4, 2, 5, 6 마이너스 4, 2, 5, 6 이게 2015년, 16년, 17년 현재고 앞으로 여기가 18년도잖아요. 그러니까 ROE가 이렇게 쭉 빠지다가 ROE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나가는 시점이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가 이렇게 ROE가 바닥을 찍고 갈 때는 이 언저리부터 이 중순부터 해서 바닥을 다질 때가 많다라고 해서 했거든요. 이 언저리부터 관심 있게 종목을 보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깨끗하게 지우면 이렇게 요 언저리 14년도 요때부터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왔다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간다고 했죠. 주가 상승은 이게 상승인 거고 하락은 이거죠. 이걸 합치면 하락했던 종목이 상승을 하려면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요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월간 차트에서는 깨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게 하락한다면 깨고 내려왔겠죠. 이렇게 이제 깨지 않고 중간에서 틀어서 방향을 바꿨다라는 거.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여기가 바닥이죠. 바닥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러프하게 해보면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간다면 만약에 이렇게만 가준다면 좀 좋겠다. 일단 실적은 돌아 나가는 건 확인했죠. 거기에서 월간 차트 상에서도 이렇게 돌아 나가는 건 확인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 있었죠. 빠지던 주가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갈 때 첫 번째 이거는 보내주라. 매수하지 않아요. 저희는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눌리고 올라갈 때 요 라인에서 1차 매수를 하고 여기를 뚫을 때 2차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쭉 가다가 눌릴 때 매수, 여기 돌파할 때 매수. 이런 식으로 좀 매수 매도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매도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간다면 여기서 이렇게 올랐을 때 한 번은 매수를 안 하죠. 요 두 번째 여기서 매수, 매수. 그죠? 올라갔다가 여기서 매수, 매수.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를 깨는 뭐 요 언저리에서 매도할 수도 있고요. 여기 이 저점을 깨는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 여기서 하는 구간들이 이렇게 나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간 차트로 보면 이런 언저리에서 매도할 수 있는 방식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서 다음에 설명드리고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다 추가 하나로 제가 이 위에 스토캐스틱이라는 선을 깔았거든요. 수치는 변경을 한 거고 저에 맞게 제가 일일이 변경을 한 거고 이거를 방식을 알려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은 이 가운데 이 중심선 위에 주가가 이 선이 돌파했을 때만 매수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이런 거예요. 보면 매수 가능한 영역은 여기를 돌파하는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까지만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로 따지면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까지만. 요게 모양이 이렇게 올라와서 빠질 때가 아니라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두산중공업은 매수가 되려면 이게 선이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뚫는다면 매수도 고민해 보겠다라는 거고, 이거를 다시 보면,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그 원칙 중에 하나, 이 검문선을 돌파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직 관심권에서 일단은 두세요. 지금 바닥에서 일간 차트로 보면 돌아 나가고 있어요, 사실. 바닥에서 보면 이렇게 일간 차트로 보면 이렇게 멋지게 돌아 나가고 있거든요. 멋지게 돌아 나가지만 일단 보지 말자 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죠? 주간 차트 상에서도 요거 아래 이 검정선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는 일단은 매수하지 말자. 아주 낙폭과대에서 아주 급격하게 올라오는 무언가가 있더라도 일단은 보지 말자 입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위험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락 파동일 경우에는 하락 단순 반동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파동에 들어가면 물리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산중공업은 딱히 지금 매수하기는 애매하다. 요 정도로 일단 보고 또 일단은 여러 가지 한 두어 개 이렇게 막 고르다 보면 한 종목 나오겠죠. 뭐 그죠? 지금 대형주들이 좋으니까. 아하, 애매하네요. 지역난방공사를 제가 찍었습니다. ROE를 보면 ROE가 이번 연도에 빠지고 내년에는 좀 좋아지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까지는 이렇게 된다면 ROE가 작년에 좋았고 이번 연도에는 바닥. 근데 이번 연도가 바닥이고 내년부터 ROE가 좋아진다라는 거면 그리고 근데 내후년도에는 또 ROE가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박스권의 모습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 어느 정도의 어떤 상승 하락 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매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예 매수 자체를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풍산, 그렇죠? 풍산을 한번 봐볼게요. 풍산 ROE가 2015년도부터 바닥에서 2015년도부터 ROE가 쭉 올라가고 내년에는 ROE가 꺾이죠. 그렇죠? 2015년도부터 ROE가 쭉 올라왔더니 주가 모양도 같이 쭉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연도 17년도까지는 ROE가 좋은데 내년 18년도에는 ROE가 꺾인다라는 거는 기억나시죠? 이번 연도 안에 이 종목은 결과를 보자. 매도 이익 실현을 하자라는 거예요. 내년까지 갈 필요가 없고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20에서 한 25% 혹은 내 수익이 30% 이상이면 이제 이익 실현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종목 역시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 바닥에
께서 좀 길게 좀 이런 뭐라고 할까요? 계속 같은 가격대에서 계속 지지부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실적이 좀 강하게 돌아 나오는 2016년을 계기로, 그죠? 16년도 보면은 언제예요? ROE가, 그죠? 4에서 ROE가 11로 올라가는, 그 말은, 아, 요 언저리 ROE가 4에서 10%대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ROE가 두 자리로 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간, ROE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올라갈 때 가장 기업이 성장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수익도 많이 남고, 어, 이때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쭉 상승을 한 겁니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뚫고 세 번까지 왔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전고점 뚫고 신고가를 내고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요런 모습이에요. 이게 더 가고 이렇게 될지, 일단 뚫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는 거겠죠. 그래서 풍산을 일단은 보유하지만 수익률이 일정 이상이면 매도도 괜찮다라는 거고, 월간 차트 상에서 제가 요거 스토캐스틱 요 부분, 이 부분이 영선을 50% 중심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자. 그리고 이제 하나씩 따져볼게요. 이 구간, 이 구간이죠. 이 구간부터 상승하는 이 구간, 과열권 들어가기 초입까지가 사실은 여기, 이 과열권 들어가기 초입까지가 여기가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를 보자면 요때인 거죠. 밑으로 내려오면 2016년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심플하지만 이렇게 일단은 봤습니다. 일단은 보고 요거 선을 보면 이 ROE가 영선을 돌파하는 시기는 2016년도 3월이거든요. 근데 요 전에 돌파가 이루어졌죠. 요 부분에서, 그죠? 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2016년도 2월달 주간 차트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풍산. 2016년도 주간 차트. 잠깐만요. 월간 차트에서 2016년도 2월, 3월 달 거 보면 되네요. 주간 차트에서 2016년도 2월, 3월 요 언저리네요. 요 언저리. 이 언저리 구간이 되는 거네요. 그쵸? 이 언저리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는 건데, 이 언저리에서 볼 때도 사실은 좀 아주 간단하게 이 제가 빨간색을 그어 놓은 게 이제 10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요거를 좀 진하게 해볼게요. 이거 위에서만 매도 하자라고 일단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 언저리가 되겠죠. 요 언저리가 뚫을 때, 요 언저리 때 매도가 되는 거다라고 보는 건데, 이 당시 때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거래량이 만약에 요때 매수했다라고 하면, 그죠? 2월 15일주 이때 매수는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그러니까 전주에 거래량이 한번 줄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확 늘면서 돌파했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러면서 10주 빨간색 1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거기에 거래량을 수반하는, 이 정도면 안심하고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 원칙대로라고 한다면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다시 여기서 매수, 매도, 매수, 만약에 여기서 매도가 있었으면 실패 한번 있겠죠. 뭐 실패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다시 매수 돌파, 매도, 다시 매수, 매도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요때 2016년 2월 15일 주에 일간 차트로 봤을 때는 어떤 위치였는지 볼게요. 2016년 2월 15일, 2016년도 2월 12일, 2016년도, 아이고,
2016년도 2월 12일. 여기 언저리네요. 그죠? 여기를 제가 확대해 볼게요. 그러면 2월달, 요 주네요. 요 주, 그죠? 여기 안에서도, 제가 여기 지금 깔아두고 있는 거는 빨간색은 5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검정색은 1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제 그럼 설명은 제가 파란색으로 하고, 여기에서 적어도 빨간색 10주 이동평균선, 50일 이동평균선 같은 말이죠. 주간을 일간으로 이렇게 변환한 거니까. 여기에서 돌파할 때 매수하는 구간이 이 구간이었다라는 거고, 이 구간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날도 매수가 가능할 수도 있었겠죠. 이거를 조금 키워볼게요, 제가. 이거를 키워보면, 요 구간이죠. 예를 들어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여기는 거래량, 역시 일간 차트도 거래량이 동반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동반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의 그 수급 그 선을 보는 것 중에 보면, 이때부터 사실 매수 시그널이 들어오긴 한 거예요. 이때 수급 라인들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이건 아마 회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차 때는 그냥 보냈으니까 냅두는 거고, 2차 때 여기서 매수를 할 때 이 구간부터 사실 매수 시그널이 들어온 겁니다. 사실 이 바닥권부터 신호는 잡히지만, 이거는 일단 회원분들은 아실 거고, 여기서 봤을 때, 확대를 해서 이 언저리인데, 매수가 가능한 구간만 한번 체크를 해 보면, 거래량이 돌파 많을 때, 요때, 그리고 요때, 요때, 그리고 다시 거래량이 많은 요때, 아이고 헷갈려. 그리고 요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때까지, 요때. 이렇게가 매수 타이밍 정도로 보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매수를 하고 이제 갑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고 이제 가야죠. 쭉 갑니다. 쭉 갈 때 이제 매수는 잘 했어요.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잘 했고, 근데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근데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적어도 5일 이동평균선은 보지 마세요. 너무 호흡이 빨라집니다. 적어도 10일 이동평균선, 그래서 제가 10일 이동평균선을 깔아놓은 거예요. 10일 이동평균선에 걸쳐 있을 때 정도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에 거래량이 있어야 돼요. 그 날을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일단 거래량만 쭉 볼게요. 밑에 거래량만 쭉 봤을 때 거래량이 유독 많은 날, 딱 요 날이 되겠네요. 요 날.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보다 많으면서 10일 이동평균선에 붙어있는, 이럴 때가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에요. 그리고 또 쭉 가다가 요 날, 이때도 추가 매수가 가능한 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하고 나서부터 10일 이동평균선을 잘 깨지 않고 쭉 가죠. 이러면은 10일 이동평균선을 매도 원칙으로 잡습니다. 이게 이 기간이 보통 한 종목의 기준 정도가 되려면 그 이동평균선을 적어도 한 2달 정도는 가거든요. 2달 정도. 근데 여기가 2월 달부터인데 보통 이게 지금 3달 가까이 1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는 주식이었거든요. 이런 주식은 이 10일 이동평균선을 매도 시점으로 보는 게 좋아요. 여기서 저는 이제는 거의 전량을 매도하지만 과거에는 50%를 매도하고 그 다음에 5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10일 이동평균선에서 50%, 그 다음에 나머지 50일 이동평균선에서 나머지 50%를 매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강하게 10일 이동평균선을 타는 것들은 10일 이동평균선을 깨면 전량 매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가볼게요.
쭉 갔어요. 이렇게 가볼게요. 여기서 아유 힘드네요. 예를 들어서 요 당시 때 매수해서 여기서 한번 매도를 했다라고 쳐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어떤 타이밍을 보겠죠. 이때 다시 50일 이동평균선을 뚫는 요럴 때 이때 보면 거래량이 실리거든요. 이때 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거는 바로 여기 다시 확대해 봐야겠네요. 다시 여기거든요. 요 언저리 5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요 양일 정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이 언저리에서 매수를 한 거예요.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10일 이동평균선을 바로 하회해 버린다. 이 종목이. 그러면 이거는 10일 이동평균선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불과 뭐 1, 2주도 되지 않았는데 1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건드는 주식은 그때부터는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별거 없죠? 이거를 다시 축소를 해볼게요. 그거를 다시 축소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매수를 해서 10일 이동평균선의 어떤 강한 흐름으로 갔던 종목이기에 10일 이동평균선을 깼기에 매도를 했고, 그렇죠? 두 번째 이 언저리에서 다시 매수를 했고 쭉 가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10일 이동평균선을 자꾸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5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 삼아 쭉 갔기 때문에 여기가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런 식의 원칙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겠죠. FOM대로 한다면 이때 당시 때 한 20% 정도 수익이 나오고, 그렇죠? 이 당시 때 한 4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거의 매매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몇 번 여러 번 반복해 보면 되고, 만약에 이게 좀 궁금하시거나 더 모르시는 게 있으면 저희 회사 평생투자 파트너에 전화를 주세요.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방송 시간이 벌써 한 50분이 넘어서 그런 거고, 만약에 어떤 댓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겠다 하면 댓글은 보다도 일단 회사에 전화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매수 매도에 의한 어떤 기준을 만들자라는 거고, 이 기준을 웬만하면 좋은 기준을 활용하자. 통계가 나온, 그죠? 그래서 이런 기준대로 주식을 하자. 주식을 어떤 감각적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하지는 말자라는 거고, 정리해보면, 심플하게 다시 정리해보면, 가장 좋은 주식, 실적이 가장 우량한 주식을 추스립니다. 한 50개, 100개, 뭐 심지어 뭐 더 추스리면 좋아요. 한 30개 정도까지 추스려서 그 다음에 월간 차트에서 어떤 우리가 매매 가능한 한 이 정도의 수준에 올라왔는지 스토캐스틱과 이동평균선을 보고, 주간 차트에서 거래량을 보고, 일간 차트에서 또 거래량을 보고, 플러스 여기서는 사실 수급선도 봐야 되고 어떤 다양한 것들이 좀 많지만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매도 기준 10일 이동평균선이 될지 50일 이동평균선이 될지를 따져서 이제 매수 매도를 하는 거죠. 사실 좀 쉬운 방식인데 제가 조금 어렵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니면 댓글에다가 원하는 혹은 궁금한 종목을 찍어 주시면 제가 그거를 지금의 어떤 같은 논리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거를 한번 저희 회사에 전화를 주시죠. 전화 주시면 그분에 대한 것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제가 방송에서 다시 한번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송한 지가 한 55분 정도 됐는데요.
어, 그래도 이 긴 시간인데 매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좀 재밌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저희가 방송하는 부분이 조금 어색하고 조금 재미없더라도 어,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음, 일단은 이번 주 코스피가 아직 약세의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코스닥은 좀 그렇지만 코스닥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셀트리온이 강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요것만 한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일부 고객분께서 오늘 매도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쵸? 일단은 저희도 아이고 이게 아니죠. 주셨는데 일단은 이렇게 신고가가 짱짱 나오고 있고 일단은 제가 월간 차트에서 하나 어, 힌트를 좀 드리면 이 월간 차트 상에서 요 당시 때 있죠. 이 스토캐스틱이 과열권에 들어가서 이렇게 과열권이 빠져나오기 전까지 이게 방식이 하나 있고 스토캐스틱이 과열권에 진입하고 과열권을 빠질 때 매도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과열권을 뚫는 듯하고 못 뚫을 때 매도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방식대로 한다면 이 과열권 5% 정도가 남았는데 이 과열권은 뚫는지 안 뚫는지까지는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선이 하나 두 개가 위에 있잖아요. 이 위에 지금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자리가. 이 과열권을 돌파하는지 혹은 돌파 못하고 빠지는지에 따라 매수 매도가 조금 큰 의미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주간 차트 상에서 봐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 거래량이 또 하나는 주간 차트 상에서 이 거래량 만큼의 어떤 거래량이 나오면 아마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그어 보면 아이고 이때 거래량이 강하죠? 이 정도의 높이만큼 거래량이 만약에 한 번 더 나온다면 고점의 징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일간 차트로 봤을 때 일간 차트로 봤을 때 어때요? 지금 어느 순간부터 이 언저리부터 해서 이 언저리부터 저희가 이 언저리부터 해서 지금 기간으로 보면 9월 6일인데 지금 10월 17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좀 넘었죠. 한 10일 이동 평균선을 굳이 한 20주 좀 한참 동안 안 깨면 10일 이동 평균선이 기준이 될 수 있지만 10일 이동 평균선을 건들면 50일 이동 평균선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더 큰 의미로 얘네는 매수하자마자 2에서 4주 사이에 20% 이상의 수익이 나왔거든요. 상승률이 수익이라는 말보다는 상승률이 그런 종목들은 그냥 쉽게 매도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고 일단은 아직은 매도에 오늘까지 현재로 봐서는 오늘까지는 매도에 어떤 징후가 없기 때문에 매도는 안 했고 하지만 내일이라도 징후가 나올 수 있겠죠. 내일 모레라도 그래서 오늘까지는 매도를 안 한 이유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내일은 또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 또 궁금하신 거는 무조건 회사에 전화 주십시오.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